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6강 이제 조세총론 마지막 단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2쪽 조세의 구제제도, 일명 불복 절차, 서류 송달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건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있지만 점검하는 식으로 점검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불복이 뭡니까? 불복이, 자, 여러분 국세하면 국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도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면 지방세기본법인데, 국세기본법, 국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국세의 구제제도. 그래서 납세자한테 세금이 부과됐거든요. 부과 처분됐다는 얘기는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이거 너무 과다하게 부과됐으니까 억울하잖아. 그래서 승복할 수 없다. 그럼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복이에요. 승복할 수 없다. 그게 불복. 그럼 불복 절차가 뭐냐?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 청구를 하고,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도 풀사해야 되겠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불복 청구에 대해서 보면, 불복 청구는, 불복은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씩 봅니다. 불복 청구 대상. 불복 청구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권리를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불복 청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불복 청구는 어떤 사람이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즉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이런 사람도 불복 청구할 수 있다.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복 청구 배제, 요건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죠. 중복 청구 배제, 이 얘기는 뭐냐? 자, 불복 청구할 때 심사 청구도 있고 심판 청구도 있고 이의 신청 절차도 있거든요. 이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얘기는, 동일한 세금 부과된 거에 대해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양다리 걸쳐서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얘기고, 그럼 불복 청구했을 때 효력은 바로 뭐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판 청구 결정한 날로부터 이미 압류가 돼서 공매를 진행할 때는 공매 절차를 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일단은 뭐 할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다. 요 기간에 압류를 하라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압류는 할 수 있는데 이미 뭐한 거,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 밟으려고 할 때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며칠 이런 게 들어오면 30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갑니다. 자, 절차 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심사 청구,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안 받아주면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행정소송할 때는 요건이 있다. 전심제도예요. 우리나라 전심, 전 단계를 밟고 와라. 그래서 국세의 경우 심사 청구나 또는 뭐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는 거쳐서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오려면 전심 단계인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불복 청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할 수 없다.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어떤 거냐? 범칙행위로 인해서 통고 처분 받았어요.
서류로 벌금 나왔어요. 얼마 내라고. 이렇게 통고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심사 청구한 거에 대해서 또는 과태료 부과받은 거 있죠. 과태료 부과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꼭 통고 처분을 받거나 범칙금 얼마 내라 이렇게 고지가 나왔어요. 통지를 받았어요. 통지 받았다. 또는 과태료 부과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국세니까 국가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부과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을 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야. 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복 청구를 합니다. 승복할 수 없다. 절차 밟아야죠. 그래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 부과 처분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이에요. 9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신청은 국세니까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지방세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라고 이의가 있다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이의 신청하라 이겁니다. 그럼 국세는 이의 신청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30일이에요. 30일 이내 그 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지해 줘야 돼. 그런데 불복 청구했더니 이의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안 받아주니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타당하다고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억울하니까 이 결정을 받았어요. 결정 통지, 요 결정해준 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90일이에요.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뭐를 할 수가 있다? 심사 청구를 합니다. 여기서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한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다시 심사를 해달라라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거쳐서 안 받아주니까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장한테 심사,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적정한지 아닌지 다시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의 신청을 거치고 나서 심사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다. 거치지 않고 이거 안 하고 바로 심사 청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뭐를 안 하고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뭐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심사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지문이 하나 나와요.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물어봅니다. 여기 지금 이의 신청 했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거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질문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먼저 무엇부터 하고 이의 신청하고 안 받아주면 그리고 나서 심사 청구. 그러면 바로 하지 왜 이렇게 해요? 물론 바로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받아줄 줄 알겠는데 안 해주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갈 수도 있죠. 좋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 안 받아주니까 이의 신청에서 안 받아주니까 뭐를 했어요? 심사 청구. 다시 심사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안 받아주면 무조건 심사 청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의신청 안 받아주면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90일 이내, 이번에는 조세심판원이라고 해서 세금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심판 청구. 판결을 해달라 이거지. 적부심사, 적정한지 아닌지 심사해달라 심사 청구. 이거는 세금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조세심판원장한테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며칠 이내, 90일 이내. 그러면 이의신청을 꼭 거치고 난 다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사실을 억울하게 세금 부과된 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이의신청 받아줄 줄 알고 먼저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심판 청구 바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지문 뭡니까? 이거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심판 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바로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안 받아주면 뭐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바로 심사 청구 바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세 번째로 물어보는 지문이 있네요. 뭐 3번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는 여기 보세요. 이의신청이 왔는데 안 받아줘요. 그러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양다리 걸쳐서 두 개 할 수는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 얘기야.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해가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근데 심판 청구했는데 안 받아주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왔어. 그러면 심사 청구 결정 통지 90일 이내 결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며칠 90일 이내 아니면 심판 청구 안 받아주니까 심판 청구 결정이 되면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며칠 이내 90일 이내 마지막 노선 뭐 행정법원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마지막 보루예요. 그죠? 행정소송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지문이 있네요. 자, 보세요. 행정소송으로 오려면 심사 청구를 거쳐서 이렇게 오던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쳐서 오죠. 그래서 물어보는 지문이 뭡니까?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다? 할 수.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거쳐서 하라. 전심제도니까. 행정소송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단계 밟고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거쳐야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본인이 승복 이거 청구 안 했는데 어디에 별도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안 했어도 감사원법에 감사를 해서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니 심사를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감사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건 요거 두 가지, 요거 세 가지, 네 가지. 그죠? 요 네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절차를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이 부과됐어요. 억울해. 나는 뭐 하겠다. 이거 승복할 수
없다. 그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이의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국세면 세무서장한테, 지방세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국세는 30일 이내 빨리 결정을 해서 통지해 줘야 돼. 결과를. 그런데 원하는 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며칠, 90일 이내 심사 청구, 누구한테?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의 신청을 꼭 거치고 나서 심사 청구하느냐, 아니면 직접 바로 갈 수 있느냐? 직접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오는 지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의 신청 안 받아줍니다. 그럼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세 심판원장한테 심판해달라고, 세금에 대한 판결해달라고 심판 청구 제기하는데, 이때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오는 지문,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의 신청 거쳤죠? 그리고 나서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지문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여기서 양다리 걸쳐서 여기서 두 가지 다 동시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심사 청구를 했는데 심사 청구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또는 심판 청구했는데 원하는 판결이 안 나왔어. 그러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마지막 보루 행정법원에 뭐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물어보는 지문이 하나 나오죠. 우리나라는 전심제도다. 그래서 행정소송 오기 전에 전 단계 밟고하라. 그래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만이 행정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기서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 의해서 감사원장이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할 수 있다. 참고로요, 여기 이 심사 청구는요, 지방세는 이게 없어요. 지방세는 심사 청구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방세는 이의 신청해서 안 받아주면 심판 청구, 아니면 바로 심판 청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사 청구 제도가 없다는 얘기야. 지방세는 요 제도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세 불복 절차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의 신청, 먼저 무슨 신청? 억울하면 이의 신청하는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누구한테 하라? 지방세, 국세면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하면 되고, 아니면 지방국세청장한테 해도 됩니다. 각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한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의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면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심사 청구를 하던가 아니면 심사 청구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러면 심판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조세 심판원장한테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고,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한테 또는 세무서장한테 심사해달라. 금액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면, 여기서 심사 청구 거쳐서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 심판 청구 안 받아주면 뭘로 가라? 행정소송. 어디에? 행정법원에 하게 됩니다. 전부 다 며칠 안에 90일 이내 하라 이거죠. 이때 자, 신청 및 결정. 여러분, 이의 신청은 언제? 그 사실을, 그 처분이 있음이 부과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이의 신청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요 사람들은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며칠?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해서 통지해 줘라 이겁니다. 근데 원하는 게 안 나왔으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을 안 받아주니까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고, 그럼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조세 심판원장이나 세무서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며칠 이내 90일 이내 결정을 해서 통지하라. 항상 결정 통지는 며칠이에요? 90일. 그런데 국세에 대한 이의 신청만 30일 이내 결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90일 이내 신청 결정이 90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때 행정소송 갑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아니면 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요거 하나죠. 신청도 90일, 결정 통지도 90일. 그런데 이의 신청에 대한 것만 국세는 3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세 불복 절차,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심사 청구 제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심사 청구 제도는 지방세는 없다. 그죠? 그래서 보면 지방세 불복 절차, 이의 신청, 그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죠? 예. 9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이의 신청. 누구한테?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아니면 누구? 시장, 군수한테 무엇을 하라? 이의 신청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 그 다음 절차가 심사 청구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뭘로 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조세심판원장한테 판결을 요구했는데 원하는 게 안 나오면 그 다음에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할 수 있다. 그럼 절차가 보죠.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하라 이거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결정하라. 아까 국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 결정 통지예요. 그런데 지방세는 결정도 90일이다. 그거만 틀려요. 그리고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받고 결정 통지 받고 90일 이내 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갈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예? 심판 청구를 하라. 또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거쳐서 오던 바로 오던 간에 조세심판원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이내 뭐하라? 결정해서 통지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안 나오면 마지막 보루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이때는 심판 청구 반드시 거쳐서 와야지 바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제기를 하라. 물론 감사원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절차를 봤어요. 자, 이번에는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 봅니다. 서류 송달. 여러분,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거 송달. 그래서 송달 등은 어디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서류의 송달 장소는 서류 송달 장소 그랬죠. 일반적인 경우는 누구 납세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주소지 또는 머무르는 장소, 사무실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서 사무소에서 전달을 하면 되겠죠. 이때 전자 송달의 경우는 전자우편 주소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뭐를 했을 때만 신청을 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송달 받을 자는 누구냐? 세금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지는 누구?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10명이면 10명한테 다
제각각 다 각각 모두에게 서류를 송달하면 되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이 있으면 누구 관리인한테만 독촉 또는 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법.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교부. 용어에서 나오잖아요. 교부가 뭐죠? 세무 공무원이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직접 가지고 당사자, 납세자 찾아가서 직접 전달하는 거 교부 송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거 교부 송달. 그런데 여러분, 교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왜? 당사자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공무원이 가지고 찾아가려고 했더니 주소가 외국으로 돼 있어요. 그럼 외국까지 출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교부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주소 또는 머무르는 장소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고. 다음 2번째, 우편 송달.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등기 우편 원칙이. 물론 예외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5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본이 뭐다? 등기 우편. 근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어 올 때는 우편 송달이 더 이상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고, 또는 주소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외국으로 등기 우편 등을 보내도 실익이 없잖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공시 송달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송달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송달은 뭐냐? 납세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메일 등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게 전자송달인데, 이것도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네요. 뭐 정보통신망의 불통으로 인해서 전달이 가능하지 못할 때, 불가능할 때, 그죠? 그런 경우 있죠. 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느냐?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그럼 공시 송달이 뭐냐? 공시한다. 주요 서류를 국세면 국세청이나 홈페이지, 각 세무소 게시판 등 또는 공무원의 관보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지방세면 시청, 구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 알리거나 관보를 통해서 알리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시 송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공시 송달은 주요 서류를 공시하고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불가능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공시 송달할 수 있는데 어떨 때 공시 송달할 수 있느냐? 그 사유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면, 그래서 공시 송달 사유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봅니다. 먼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부한 날로부터 며칠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뭐한 거 송달된 걸로 본다. 이게 공시송달 사유거든요. 공시송달 효력인데 어떨 때 공시송달할 수 있느냐? 여기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으로 찾아가서 교부 송달하기가 불가능하고, 외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편 송달도 불가능하다. 그럴 때 공시 송달할 수 있어요. 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분명하지가 않아. 어디로 찾아갈지, 어디로 우편물을 보낼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공시 송달할 수 있다. 또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수취인이 없대. 수취인 불명으로 2번 이상 계속 반송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편 송달도 불가능하죠.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 공시송달은 공시하는 거죠. 어디에 공시하느냐? 다음 장소에 게시하는데 1번의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송달이죠. 이런 건 다른 방법하고 같이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하라. 그래서 우편송달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공시송달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때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적절한 장소에 또는 관보나 일간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시송달 장소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공시송달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본서 점검해보고 가죠. 여러분 기본서 22쪽 불복 청구 대상 다음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할 수 없다. 그죠? 통고 처분이 뭐예요? 범칙금 같은 거 뭐예요? 금액 표시해서 납부하라 이렇게 서류로 고지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교통법규 위반해서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의 제기 없어요. 제기 안 해서 통고 처분 나갔어요. 범칙금 나갔어. 얼마 내라. 이렇게 결정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거 하고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복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불복 청구, 불복 단계. 먼저 1번 이의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심사 청구 갔다가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두 번째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심사 청구하고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심판 청구로 갈 수도 있다.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아니면 이의 신청 안 하고 그냥 나 할래? 심사 청구를 할래? 그래서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할래? 심판 청구 바로 해. 안 하고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감사원에 심사 청구해달라고 감사원을 통해서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절차를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기억할 거 이 부분이에요. 이의 신청 절차 없이 무슨 청구,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동시에 중복할 수 없다. 중복해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지방세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으니까 심판 청구를 거치고 행정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22조 국세 불복 청구 신청 청구 기간. 자, 이의 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하라. 그죠? 그리고 심사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해야 되고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결정 통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라. 그러니까 심사 청구는 이의 신청 거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다. 그럼 바로 할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고 이의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면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하라. 그러면 심판 청구는 처음부터 나는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면 되고 아니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도 있다. 또 행정소송은 국세의 경우는 반드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 거치고 나서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지방세는 뭐가 없다고요? 심사 청구가 없으니까 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청구에 대한 결정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결정해야 되는데 다만 국세법원은 이의신청한 며칠 30일 내내 빨리 결정하라.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청도 90일, 결정도 90일이에요. 다만 압류한 재산이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 이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뭐할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번에는 서류의 송달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부 송달은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는데 국세의 경우는 5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인데 납세자가 뭐를 알아?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시송달은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나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러면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외국에 있으니까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죠. 또는 주소가 영업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불분명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찾아갈지 어디로 우편물을 보낼지 불가능하죠. 예, 공시송달. 그리고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송달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2번 이상 반송 되돌아오기 때문에 송달이 곤란하다. 그럴 때 공시송달하고 이렇게 공시를 하면 공시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14일이 지나면 뭐한 걸로 본다?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조세 총론은 이론을 여기서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출지문, 빈출지문을 한번 보죠. 자, 부동산 관련 조세의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납세 의무 성립한다. 그죠? 예,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아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는 거 맞죠? 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틀렸네요. 그죠? 예, 과세 기간이 끝나야 세금 내야 될 의무,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성립. 신고할 때 확정이지 신고 나쁘니까. 그죠? 예. 다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성립. 맞죠? 예. 여러분, 지방교육세 얘는요, 정체성이 없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계산도, 세금 계산도, 납부도, 그죠? 전부 다 본세를 따라가.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요걸 2글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본세라고도 표현한다. 본세의 세목의 납세 의무가 뭐할 때, 성립할 때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맞죠? 예.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6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택에 대한 무엇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요거 틀렸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제척기간은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상속세 증여세 말고는 10년이에요. 10년. 틀렸죠? 예.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거 사기죠? 몇 년? 10년. 예. 자, 다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라고 그랬죠.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받은 거는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맞아요. 다음, 지방세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이의 신청 거치고 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또 체납, 세금 안 낸 체납된 세금의 법정 기일 전에 담보, 채권 담보에 의해서 갑이 저당권 등기가 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죠. 그래서 요거는 당해세는 피담보 채권하면 뭐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 틀렸어요. 저당권 등기가 아무리 먼저 됐어도 당해세가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징수할 수 없다.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피담보 채권보다 날짜가 늦더라도 당해세니까 우선한다. 다음,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으니까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 송달할 수 있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요 빈출지문 1장 1편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조세 총론은 광범위하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다음번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부터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신경 쓰시고, 조세 총론은 크게 시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예상 문제 정도 가지고 숙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